자, 오늘 말이죠. 이제 또 고민 상담. 자, 뭐가 있을까요? 제작진과 연예인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실명을 까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만두세요. 친구의 경조사비 얼마를 내야 될까요? 경조사비 얼마네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어쩌란 얘기야. 그렇잖아. 안 그래? 섭섭한 마음이 좀 생기는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 부모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 의절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그건 50이 아니라 60도 힘들어. 아니 볼 때마다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사냐고. 나 원래 그렇게 같지 않아. 근데 내가 너 시험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너 정말 테스트 잘하더라. 난 사실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 자, 오늘 말이죠. 이제 또 고민 상담.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또 약간 또 장점 중에 하나니까 매번 게스트를 모실 수는 없고 또 그런 또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고민 상담을 좀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을 받아봤는데 모 프로그램 PD입니다. 방송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제작진과 연예인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 덕에 뭐 시청률이 엄청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려하고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예인 입장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하차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제작진하고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드문 케이스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작품도 잘 되고 거기는 PD하고도 잘 맞고 작가하고도 잘 맞고 연기자하고 잘 맞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또 만나고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연예인 활동하면서 보면은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의 어떤 인연을 바탕으로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혹은 작품은 안 됐어도 사람이 이제 건져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작품할 때 만나고 그냥 그때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하고 그냥 끝.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이제 고민되는 케이스죠. 그냥 작품도 안 돼. 사람도 별로야. 그러면 안 보면 돼. 안 보면 되는데 그냥 작품 좀 되는데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연예인이 그만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 있어요. 농구선수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선수인데 갑자기 팀을 이적을 했어. 근데 예전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는 시스템이라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자기 위주로 돌아갔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슈찬수가 와서 평균 득점이 이제 높게 나오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들어갔는데 어느 팀을 갔는데 그 팀의 본인이 에이스긴 한데 그 감독의 어떤 경기 철학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어쨌든 간에 내가 중심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프로그램 어떤 그 사실 운영 방침이라든지 뭐 PD의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맞춰주는 것 같지만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로 조금은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좋으니까 가는 건데 지금 PD 쪽에서는 사실 하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연기자는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이 사람 이름값으로 가는 프로는 아닌 것 같아. 자기네들 어떤 구조를 잘 짜놓은 곳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보니까 PD가 이 사람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연기자도 내가 봤을 땐 이 프로는 나쁘진 않은데 이 프로 자체가 나한테 크게 커리어에 진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나한테 뭐 얼마나 부귀영화가 떨어진다고 라고 생각하는 프로인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혹은 또 그런 걸 수도 있지.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게 또 좋은 게 들어왔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겸사겸사 드롭을 하려는 게 아닌가. 좀 정확하잖아. 그 연예인 덕에 시청률이 엄청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잡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거는 사실 안 잡고 싶은 건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처럼 하차를 못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오래된 프로 있었어. 동상이몽 있어. 혹은 라스 있어. 근데 내가 나 진짜 이 프로 좀 너무 오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쉬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내가 순수하게 쉬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쉰다고 하면 주변에서 무슨 뭐 저렇게 십몇 년씩 한 건데 오래된 프로인데 왜 그만둬? 저거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요즘은 또 그 프로에 사실은 여러 가지 눈들이 있어요. 뭐 기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이 또 예를 들면 왜 그만뒀을까? 혹은 뭐 또 시청자들이 혹은 뭐 사실 팬들이 왜 갑자기 쟤 안 나와? 이렇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사실은 비호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노이즈들도 있으니 그러니까 일선 PD가 그렇게 이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또 별로 없거든요. 오래된 프로그램은 사실은 또 그 PD 또 그 출연자의 것이 아니에요.
제작진들은 MC를 교체할 수 있는 항상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되돌렸을 때 자기가 그 결정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 시청자들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즘은 프로그램이 워낙 힘들다 보니 내가 좀 이런 그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맞춰가면서 하자라는 기조가 많아요. 옛날 같으면 알았어 그냥 날려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아. 오래된 프로가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또 모험을 하기가 싫어하는 또 요즘 기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좋은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근데 또 그런 걸 수도 있거든. 나는 진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이상 이미지 소비하지 않고 난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시점에서 결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사실은 얼굴 보면서 서로 안 맞는데 서로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결국은 소문만 안 좋아.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안 좋게 보고, 또 그 연예인들도 이 제작진에서 안 좋게 볼 거 아니야. 뭐가 됐든 간에 좀 삐뚤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서로 여기 가서 그 제작진 별로야, 혹은 걔 너무 심해, 뭐 이렇게 되면 서로 안 좋으니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얘기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연예인이 일단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잖아. 그만두세요 라고 하면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러면서 얘네가 잡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한번 그렇게 그만두라고 해보는 게 맞아. 그냥 저거 그냥 징징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싫다고 그러면 관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빠지라고 하는 게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은 실명을 까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왜?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미혼 남자입니다. 요즘 친구 결혼식 돌잔치가 너무 많아서 경조사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결혼 계획도 없고 비혼을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친구의 경조사비 얼마를 내야 될까요? 기준을 좀 정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근데 이걸 알려면 본인 어떤 그 재정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연봉이 7천 정도 되는. 7천 정도. 네. 사실 저 옛날에 내가 이제 경조사비 이제 처음 낼 때 이제 3에서 출발했어요. 3, 5, 10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뭐 기본 한 30 정도 하고, 좀 이제 좀 친하다 하면 뭐 50 하고, 조금 더 친하다 하면 이제 100만 원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경조사라는 게 시시때때로 또 바뀌어요. 그때 어떤 자기 어떤 뭐 재정 상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면, 그리고 나는 사실은 뭐 결혼할 계획이 없다. 나도 여태까지 뭐 지금 제가 최근에 뭐 다니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참석도 하고 그냥 내 마음의 만족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건데, 자기가 사실 하고 나서 뭐 찜찜하고 조금 많이 한 것 같아, 혹은 뭐 내가 괜히 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이면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거든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 제 후배인데 저랑 뭐 나이 차는 별로 안 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적게 해. 근데 걔는 일관되게 초질간 그거야. 누가 뭐 해도 그냥 10 아니면 20이야. 친하다고 50, 100 이런 거 없어. 그냥 아예 본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든지. 근데 10만 원하고 괜히 찜찜해하고 20만 원하고 괜히 더한 거 같고 뭐 3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나는 그냥 10만 원 한다. 그냥 난 가서 진짜 축하해 준다.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나는 또 그리고 누구 안 데리고 그냥 나만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온다고, 나는 밥은 안 먹고 뭐 나름 뭐 이렇게 그런 걸 정하든지 해서.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나는 제일 바보 같은 건 뭐냐면, 내가 했는데 하고도 미안한 건 하지 말자. 본인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본 원칙은 하고도 찜찜해 하지 말자. 하고도 찜찜하면 30만 원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준을 정해주셔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준을 정하냐고. 더 이상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내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경조사비 얼마네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박정아 씨가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뭐 박정아 씨랑 뭐 이렇게 보면 반가운 사이입니다만 연락한 사이는 아니잖아. 근데 저는 옛날에 늦게라도 이렇게 만나면 항상 제가 돈을 100%는 아닙니다 주려고 노력을 했어. 그랬더니 정아가 그걸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축하하는 마음에 그냥 뭐 진짜 돈 주고 싶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알아서 하시고. 네, 뭐 이것도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42살의 남자인데요. 썸녀 2명을 만나고 있는데, 한 명은 외모로는 마음에 드는데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한 명은 성격은 잘 맞는데 외모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고. 만약에
구라 선배님이라면 이 둘을 만나고 있을 때 누구랑 꼭 결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을 부탁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모는 너무 좋은데 성격이 별로야. 자기가 정말 외모만 보고 성격을 어쨌든 간에 좋아지겠지, 내가 이제 개조를 시키는 거 아니면 뭐 어쨌든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고쳐지겠지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지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고, 그것도 성격은 너무 좋은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너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볼 때마다 성격은 너무 좋은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어쩌란 얘기야. 그렇잖아. 안 그래? 그렇잖아. 그냥 성격도 조금 좋고 외모도 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나는 왜 봐봐. 나는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고 나는 결혼 경험도 2번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조금 외모는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 살겠지. 근데 내가 외모 좀 떨어지겠지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그리는 기준은 뭐 예를 들면 외모가 너무 좋아. 그건 진짜 배우급이야. 근데 외모가 좀 떨어져. 배우 중에서도 그냥 주변 조연급으로 생각하지 실제로 만났는데 너무 떨어져. 그건 50이 아니라 60도 힘들어. 아니 볼 때마다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외모가 아닌 데가 어느 정도 아닌지가 관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물론 너무 아닌 사람을 만나겠냐고. 근데 어쨌든 볼 때마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 너무 아닌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 근데 나라면 그래도 그냥 외모는 좀 떨어지더라도 성격에 맞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 왜냐면요, 결혼하면 좋은 성격도 안 좋게 변해. 근데 외모는 결혼한다고 더 안 좋아지진 않아.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못생겨지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성격은 이런 게 뭐 연애 때 한두 번 나왔다면 진짜 결혼하면 3, 4번, 4, 5번이 나올 확률이 커. 아니면 진짜 50번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으면 연애하는 순간엔 다 연예인들은 카메라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연예인으로 말하면. 뭐 내가 카메라 앞에서 솔직한 일은 내 모습이죠. 근데 조금 더 내가 세련되고 매너 있게 하잖아요.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거야. 근데 결혼했는데 갑자기 내가 몰랐던 너무나 좋은 성격이 선물처럼 짜잔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야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안 좋은 성격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내가 말이야 너를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야. 나 원래 그렇게 같지 않아. 근데 내가 너 시험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너 정말 테스트 잘하더라. 나 사실 이런 성격이야. 나 이런 좋은 성격이야.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이혼 사회 중에서 살아보니까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건 없어요. 진짜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 좀 젊은 분 같은데 젊은 나이 또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는 평생 또 중요해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 하면 난 성격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막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주변을 챙기는 거야.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고쳐먹으면 되는데 이 성격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상한 성격이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택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가부장적인 집입니다. 딸인 저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과 은근히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부모님한테 여행도 보내드리고 효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남동생은 무뚝뚝한 성격인데 부모님의 재산을 남동생에만 증여하겠다고 하네요. 섭섭한 마음이 좀 생기는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 요건 내가 보니까 이미 이제 증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여기서 쏟아내듯이 하면서 이 증여를 공동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어쨌든 섭섭함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찬성. 왜냐면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지 부모님들도 몰라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부모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부모 중에서도 정말 실수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랑 인연 끊고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부모님은 아마 그런 의도가 있겠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가부장적인 그런 집도 사실 해당이 되겠고 그래도 그나마 이 딸은 키울 때 보니까 얘는 앞가림을 잘해.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덜 챙긴 거야. 내 동생은 앞가림을 못해.
그러니까 얘한테 뭐라도 좀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부모 중에서 사실은 그래 네 동생이 좀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라. 그래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부모면 좋겠습니다만 또 부모들이 그렇게 되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진짜로 진지하게 오케이 주는 건 좋다. 하지만 나도 이런 게 있고 이러니 나의 어떤 희생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생한테도 마찬가지로 야 이건 좀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동생이 내가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여태까지 자기는 받아만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좀 부모님한테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비합리적인 부모다. 혹은 동생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먹는다 이러면 해봤자 이거는 사실은 큰 효과는 없고 조금 다른 방법을 다른 어떤 시그널을 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저것도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한동안은 조금은 뭐 다른 태도 변화 아니면 연락을 조금 끊는다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사실 나 이렇게 있어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있었다 그 정도도 좀 이해해주는 부모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마저도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 의절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해봤자 뭐 얘기도 안 들어먹고 뭐 이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안 보고 그러다가 부모님들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랑 뭐 연장선에서 질문인데 증여를 이미 했어요 남동생한테.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 저기 그 남동생이 조금 누나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을 항상 표하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 남은 유산은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 그 유류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무조건 나누게 돼 있어요. 그건 무조건 법적으로 그건 무조건 나누게 돼 있어.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 부부간에 있어서 저기 명의가 내 거로 돼 있다고 해서 몇십 년 같이 살잖아. 무조건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류분 때문에 사실은 저기 엄마한테 생판 뭐 보살핌도 안 줬다가 갑자기 쓱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내가 가져가야 돼. 법적으로 내 거야. 이런 것처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유산 정리할 때면 어쨌든 간에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누나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누나한테 항상 고마움을 표해야지 그거는. 누나가 그 당시에 만약에 막 뭐 아버지한테 막 그랬으면은 그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거든. 요거는 예, 그런 적들이 많아요. 많아. 그래서 요 정도만 요즘 이제 예금만 갖고는 안 되니까 주식 얘기를 해볼 거야.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4만 5천 원에 들어간 놈이 없어. 맞습니다. 한 1억 정도 샀으니까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9만 원까지 가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럼 삼전 날이야. 네. 들어가.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안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종효가 찍어준 S 종목 손실률 44%야. 저도 그렇죠. 그거는. 너 그렇다고 나까지 그래야 돼? 뭐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 쉽지 않다. 그래? 네. 명성이 자자하진 않잖아. 명성이 뭐 자자할 정도의 증권 전문가는 대부분 나락가지 않나요? 계속 틀렸으면 제가 20년 넘게 살아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걸 알았다면 팔았을 리가 없죠. 오늘 종목을 한 5개를 찍어줘봐. 네, 일단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중에서는 저는 거기는 많이 올랐던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ETF 중에서는 김인만 때는 뭐 전혀 움직이질 않았거든. 이 친구들. 근데 좀 적네.